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14주차 수업이고요. 강의 주제는 스트레스 인 빔스라고 해서 밴딩에 대한 얘기죠. 이제 빔에 작용하는 응력. 밴딩 단원에서는 수직 응력만 작용을 합니다. 전단 응력은 작용하지 않고요. 수직 응력만 여기서 따져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굽힘이 발생을 하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압축 응력하고 그 다음에 인장 응력이 같이 작용을 하죠. 어느 한 부분은 압축이 되고 또 한 부분은 인장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복잡한 거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베이직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복잡한 것들, 뭐 형상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단면이 복잡한 형상이거나 그런 것들은 굳이 손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을 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보의 굽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중을 받는 보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굽어지게 되는 그러한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위쪽 방향으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밴딩이라고 합니다. 굽힘이죠. 그래서 굽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굽힘 응력을 받는 그러한 물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 단원에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굽힘을 받는 보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굽힘을 받는 단순보가 있고 그 다음에 외팔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집중하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보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이러한 형태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나오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A번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A번의 밴딩 모멘트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밴딩 모멘트의 크기도 하나는 M이라고 하는, 하나는 마이너스 M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어차피 해석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방향을 반대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어프로스 다이어그램이 위와 같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P만큼 떨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P만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밑에 있는 것처럼 나오시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결국은 요 놈,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게 관심 있는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빔이 이러한 보가 휘어지게 됐을 경우에 곡률 반경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곡률 반경이고요. 그 곡률 반경으로부터 곡률값, 카파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단면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변형 후의 형상에 대한 관점, 그리고 변형률의 계산에 대한 관점을 쭉 넘겨봤을 때 이거는 실제로 하실 건 아니까 이러한 이론적 배경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갈 텐데요. 만약에 이러한 보가 있으면은 이 보가 이렇게 밴딩 모멘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보가 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휘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이 위쪽 부분은 압축이 될 거고 반대로 아래쪽 부분은 인장이 될 거예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요 어떤 일부분만을 뽑아서 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A번과 같은 이러한 그림이 나오세요. 자, 그래서 어딘가를 뚝 잘라서 봤을 때 Y축에 대해서 봤을 때 위에 쪽은 압축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인장이 발생을 하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때 압축이 발생하는 응력값하고 인장이 발생하는 응력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칭이냐 비대칭 형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튼 위에 쪽은 압축이 되고 밑에 쪽은 인장이 되는데 그때 압축 응력의 최대가 이거예요. 이게 최대 압축 응력입니다. 최대 인장 응력은 당연히 밑에 쪽에 있겠죠. 이게 최대 인장 응력이에요.
압축하고 인장에 대해서 각각. 자, 그러면 압축응력의 값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압축응력이 인장응력으로 변형이 되는 그 중립면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중립면. 그러면 중립면 같은 경우는 압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장도 아닌 거예요. 인장도 아닌, 압축도 아니고 인장도 아닌 그러한 중립면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중립면의 위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중립면의 위치를 계산하는 식은 이 식입니다. 즉 인테그럴 y의 dA 값이 면적에 대해서 y를 적분을 했을 때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중립면의 위치예요. 물론 이 중립면의 위치를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베이직 토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형상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굳이 중립면의 위치를 식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중앙입니다. 우리가 쓰는 형상은 거의 이런 형상이죠. 사각형 형상 아니면 원형 형상 아니면 원형에 구멍 뚫려져 있는 중공축 같은 경우 뭐 바 같은 경우는 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형상도 있고요. 뭐 아이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 사각 아니면은 원형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중립면의 위치는 그냥 중앙이에요. 그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립면의 위치를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앙에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뭐 형상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시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표를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서는 결국 보에 굽힘이 발생을 했을 때, 밴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응력도 중간에 작용하는 작은 응력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응력들 관심 없습니다. 그쵸? 어차피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보가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잖아요. 그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는 결국은 요놈 최대 응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최대 응력에만 관심이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 수직응력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밴딩에서의 수직응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성 모멘트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립면의 위치, y 방향에 대해서 중립면의 위치. 이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y방향에 대해서 중립면의 위치는 2분의 h, 그러니까 중간 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각형 형상은 원형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d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 12분의 1 bh 3승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사각형 형상의 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b입니다. 이 거리가 폭이 b고요. 높이가 h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휘는 방향에 대해서 h가 높이가 되는 거고 b가 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관성 모멘트 값이 12분의 1 bh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되는 거죠. 결국은 휘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 값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휘는 방향이 X방향이냐 Y방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식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12분의 1 BH 3승이냐 아니면 12분의 1 HB 3승이냐 이거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시면은 어렵고요. 헷갈립니다.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방향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두께 방향에 대해서 세제곱이에요. 여기 휘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굽힘이 발생하는 밴딩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중립면의 위치는 여기 어딘가에 중립면의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중립면의 위치 방향과 H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원형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원형 같은 경우는 어느 쪽 방향으로 휘든 간에 대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사각형도 정사각형이면 관계가 없겠죠.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X방향이냐 Y방향이냐에 따라서 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H가 그러니까 두께 방향이 달라지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형상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형할 때 조심하세요. 토션 같은 경우는 극관성 모멘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32분의 파이 d 4제곱입니다. 관성 모멘트하고 극관성 모멘트는 식이 달라요.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식은 요겁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는 어펜딕스 D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 아니면은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네이버에 관성 모멘트 치면은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사각형이냐 삼각형이냐 뭐 I냐 삼각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도 있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가 얼마인지 다 이제 표로 나와져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NX 사용하시니까 어떤 그러니까 특별한 형태의 단면을 갖는 그러한 부품을 설계를 했다라 했을 때 관성 모멘트는 NX에서 어널리시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관성 모멘트는 다 나옵니다. 그쪽에서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굽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밴딩 스트레스를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굽힘 응력이 얼마냐? 자, 밴딩 굽힘 응력은 이거는 마이너스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i분의 mb에다가 y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뭐 ig로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요. 그냥 i라고 표현하셔도 무방할 거고요. 자, 최대 응력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써주시면 돼요. b의 최대값.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방향은 압축응력, 아까 처음 해본 그림입니다. 밑에는 인장응력인데 지금 이 경우는 중립면이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달라요. 근데 중립면이 중앙에 있다면 양쪽이 대칭이라면 그러니까 앞에 보신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도 상관없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 같은 경우는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칭이면은 양쪽 끝에서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양쪽 끝에서 위쪽은 압축 응력, 밑에는 인장 응력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다른 경우에는 관심 없습니다. 작은 건 필요 없죠. 큰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봐주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가 바로 나오네요. 자, 이론에 대한 얘기는 이게 끝이에요. 결국은. 자, 칠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칠판이 예. 자, 결국 이 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인장응력 혹은 압축응력 밴딩일 때 인장응력 혹은 압축응력이 발생을 할 텐데 인장응력, 압축응력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인장응력 혹은 압축응력 밴딩에서 자, 최대 인장응력 혹은 최대 압축응력은 계산하는 식이 G를 쓸게요.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MB의 최대값 곱하기 Y 중립면까지의 높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립면까지의 높이, 다시, 자, 얘는 뭘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밴딩 모멘트니까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나오려면은 뭐부터 나와야 돼요? SFD부터 나와야 되겠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최대 밴딩 모멘트가 얼마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방향이 반대가 되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도심의 위치는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 자, 사각형이요. 도심의 위치 뭐예요? 그냥 중간이죠. 그래서 도심의 위치는 우리 굽히는 방향에 대해서 폭이 B, 그 다음에 굽히는 방향에 대해서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쓰시면 돼? 2분의 H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때 요 두께, 높이 H입니다. 이게 H예요. 자, 그러면 IG 값은 어떻게 찾아주시면 돼요? 12분의 BH 세제곱. 자,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러면 내가 응력을 적게 받고 싶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응력을 적게 받고 싶으면 IG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거는 사각이에요. 만약에 원형이면 원형 단면이다 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니까 얘는 64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원형 단면의 경우에는 중립면의 위치는 2분의 d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요. 표로 나눠볼까요? 자, 사각 단면, 원형 단면에 따라서 그러면 중립면 위치,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짝짝짝 나눠주시면 중립면의 위치는 2분의 h로, 원형 단면에 대해서는 2분의 d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bh 세제곱, 얘는 64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 4제곱 나오는 거죠. 밀리미터 4제곱. 우리 밀리미터 단위를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 주셔서 응력값을 보시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이 최대 응력 계산에서 그 최대 응력이 허용력을 넘지 않도록 어떤 설계를 하는 거.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따 보는 걸로 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순하게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 자, 그냥 단순보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단순보가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만큼 정도에 가해질 거예요. 예, 10kN 하나만 가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거리가 2m, 그리고 이 거리는 3m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발력 가해지겠죠? 자, 여기 발력 RA, 여기 발력 RB만큼이 가해지겠네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뭐부터 하셔야 돼요? 스텝 1. 예, RA랑 RB부터 먼저 찾아야 되죠? 예, RA랑 RB가 얼마냐? 그러면 RA랑 RB 더 구하기 위해서 RA 플러스 RB 값이 발력, 각각 발력이 10kN 나온다. 첫 번째 시. 자, A 지점에 대해서 모멘트 찾아주시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면 5RB 마이너스 10 곱하기 2 이퀄 0. 그러면 RB 값은 4kN 나올 겁니다. 그러면 RA 값은 6kN 나오겠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중이 하나일 경우엔 거리의 비율에 반비례할 거예요. 가까운 게 크겠죠. 그래서 A가 거리의 비가 2대 3이면은 하중의 비율은 3대 2로 나눠 갖게 될 겁니다. 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RA 값 찾았어요. RA 값이 6kN, RB 값은 4kN입니다. 예, 스텝 1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2 들어가죠. 스텝 2. 스텝 2 값은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SFD를 그리자.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예,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 그려보죠. 자, 여기가 전단 하중 kN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 미터 단위래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는 6kN에서 시작해야죠. 예, 위쪽 방향이에요. 방향이 위쪽 방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kN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없죠? 하중 받지 않아요. 쭉 가다가 2m 되는 지점, 예, 여기가 2m 되는 지점입니다. 미터는 쓸 필요가 없죠. 예, 이만큼 되는 지점에서 하중이 10N만큼의 하중을 받았어요. 아래쪽 방향으로 집중 하중이죠. 그러니까 툭 하고 떨어져야죠.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중 받는 거 없어요. 그대로 쭉 가야죠. 얼마까지 가야 돼요? 5m까지 가야 됩니다. 예, 이게 SFD예요. 그러면 이 SFD로부터 면적을 찾아볼까요? 자, 요 면적 26, 12 플러스 12. 자, 얘는 면적은 3, 4, 12 마이너스 12 같아야 되죠. 중간에 모멘트 없으니까. 예,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밴딩 모멘트입니다. 킬로뉴턴 미터. 킬로뉴턴 미터. 얘는 X 미터.
그러면은 하중이 처음에 양쪽 끝에 밴딩 모멘트 0이죠. 여기도 밴딩 모멘트 0이에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2m가 됐을 때 여기가 2m예요. 2m가 됐을 때 어디까지 증가해야 되냐 하면은 12만큼 커졌네요. 12까지 증가해야 됩니다.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밴딩 모멘트가 일정하죠. 시어 포스가 일정하죠. 시어 포스가 일정하면은 밴딩 모멘트의 기울기도 일정해야 돼요. 예, 이렇게 기울기 얼마로 일정해? 시어 포스가 6이니까 6으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다시 5m가 됐을 때 여기가 5m입니다. 5m가 됐을 때 12만큼 떨어져야 돼요. 12만큼 쭉 떨어져야 됩니다. 기울기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4. 그쵸? 2에서 5까지 3m 가는 동안에 4씩 떨어지면 12가 떨어져서 0이 되겠네요. 예. 요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뭘 찾으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스텝 1하고 스텝 2하고 스텝 3까지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거 찾으려고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 찾으려고 그게 얼마? 12kNm/m라는 거. 요거 하나 찾으려고요. 그러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스텝 4 그러면은 최대 밴딩 응력이 얼마냐? 밴딩 스트레스가 얼마냐? 최대 밴딩 스트레스가 얼마냐? 얘는 IG 분의 MB의 최대값에다가 Y다. 저 그냥 MB라고 쓸게요. 요거에 Y, IG 이렇게 할게요. 제가 단면을 안 줬네요. 단면을 그냥 여기서 한번 줘볼까요? 자, 단면이 이렇게 생긴 단면이었다라고 할게요. 원형하지 않고 사각형하게 할게요. 자, 폭이 폭이 10mm. 그다음에 높이가 10mm. 그냥 똑같이 하죠. 10mm, 10mm짜리 이런 사각형. 10mm, 10mm는 안 되겠다. 100mm, 100mm 할게요. 10mm 하면은 값이 너무 허무하게 터무니없이 나올 것 같아요. 100mm, 100mm 해보죠. 100mm.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를 하나 채셔야 돼요. 어떤 눈치를 채야 되냐면,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스텝 3에서 계산한 게, 밴딩 모멘트가 얼마가 나왔냐 하면은 12kNm가 나왔어요. 즉, B번 문제에서 밴딩 모멘트를 뭐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냐 면 단위가 뉴턴미터입니다. 다 있으면 12000 뉴턴미터죠. 단위가. 얘를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0 3개가 더 붙어요. 12000 000 뉴턴 밀리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커요. 그리고 얘를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얘도 숫자가 커집니다. 얘 한번 볼까요? 한글이 자꾸 업데이트를 하겠대요. 끄고요. 자, 얘 보면은 이렇게 되죠. 12분의 1 BH 세제곱이니까 다 했으면 12분의 1에 B 값이 100이고 H가 100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1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의 3승이니까 6, 그러면 9제곱입니다.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얘네들. 자, 이거는 선택이에요. 뭐로 할지는. 그러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할지 아니면은 미터 단위로 할지. 그냥 하던 대로 하셔도 되고요. 미터 단위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세요. 미터 단위로 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1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0.1의 세제곱.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에 쪽으로 하면 밀리미터 4제곱이 되고 얘는 미터 4제곱이 됩니다. 얘를 쓸 거면은 뉴턴 미터를 쓰셔야 되고요. 얘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로 하실 거면은 밑에 있는 밀리미터, 뉴턴 밀리미터를 쓰셔야죠. 편한 걸로 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쓰던 대로 밀리미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응력은 얘는 자 IG가 12분의
1 곱하기 10의 9제곱 분의 그 다음에 MB의 Y, MB가 1, 2 곱하기 12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6 곱하기 높이가 50, 예, 중간 높이죠. Y, 중간까지 높이. 그러면 얘는 12의 제곱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요? 12제곱 곱하기 50, 예. 공 빼지니까 이렇게 나오네. 7.2 나오네요. 예, 메가 파스칼. 이런 형태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좀 많이 커지니까요. 뉴턴 단위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자기한테 어느 게 더 편한지 그걸 좀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응력은 이렇게 해서 최대 응력을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수직 응력의 최대 값입니다. 이거는 뭐 최대 굽힘 응력이라고 할까요? 예, 굽힘 응력.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스텝을 이용을 해서 최대 굽힘 응력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뭔가 설계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설계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최대 굽힘 응력이 이거가 뭘 넘지 않게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뭐 허용 응력은 상황에 따라서 항복 응력일 수도 있고 인자 응력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항복 응력이다라고 하면은 안전계수를 나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넷, 다섯. 예. 사람 발이에요. 자전거라고 해봅시다, 얘를. 예. 자전거에 페달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전거 페달을 누릅니다. 원래는 자전거 페달을 누르는 거는 분포하중이죠. 예, 분포하중인데 그냥 집중하중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이 사람이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0N으로 누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N으로 누른다. 페달이 보통 대략 한번 10cm 정도 될까요? 그러면 누르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대략 한 70mm 정도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지점을 사람이 자기 몸무게만큼의 힘으로 누릅니다. 그랬을 때 알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예. 자, 이게 원형봉이다라 했을 때, 페달을 붙이고 있는 원형봉이다라 했을 때 이 원형봉의 지름을 얼마라고 보시면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단 얘는 재질이요 S45C고요. S45C의 항복 응력이 대략 한번 300메가파스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항복 응력이요. 그 다음에 안전계수는 2 정도를 줄까요? 예,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D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예,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리면은 이런 거죠. 외팔보죠. 결국은 이러한 봉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고요. 벽에. 그랬을 때 뭐 뒷부분이요. 더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냥 여기 가야진다. 뒷부분은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여기에 1000N이 가야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가 70mm. 좀 큰 감이 있긴 하지만 70mm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쉽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반력 작용을 할 거예요. 반력. 뭐 이거는 안 해도 알죠. 1000N만큼의 반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작용을 하겠네요. 밴딩 모멘트 값은 뭐 계산을 해보셔도 되지만, 자, 이 지점을 회전 중심이다 라고 하면은 모멘트의 크기는 예, 반시계 방향으로 m 마이너스 얘는 시계 방향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1000 곱하기 70, 그래서 이퀄 0이다. 그러면 밴딩 모멘트 값은 이 지점에서의 밴딩 모멘트 값은
7만 뉴튼 밀리미터. 밀리미터잖아요, 너. 그러니까 뉴튼 밀리미터만큼의 밴딩 모멘트가 가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자 스텝 1이었어요. 자 그러면 스텝 2입니다. SFD 사실 SFD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서 X예요. 자 SFD 그려보면은 SFD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SFD. 시어 포스 뉴튼 단위인데요. 이거는 거리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얘는 밀리미터. 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됐어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러면 시어 포스가 맨 처음에 위쪽 방향으로 1000, 위쪽 방향으로 1000. 그 다음에 쭉 가는 동안에 전단하중 없죠. 그냥 쭉 갑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70mm 되는 동안에 아래쪽 방향으로 뚝 떨어지죠. 그래서 0으로 가는 겁니다. 끝.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7만 플러스. 그러면은 스텝 3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처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밴딩 모멘트가 있죠. 맨 처음에. 그래서 밴딩 모멘트 뉴튼 밀리미터다 라고 하면은 x 밀리미터. 그러면 최초의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7만 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밴딩 모멘트가 마이너스 7만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해야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밴딩 모멘트는 0입니다. 그래서 0으로 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죠. 70. 관심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최대값. 이게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이네요. 얼마예요? 7만 뉴튼 밀리미터. 이게 스텝 3입니다. 자, 스텝 3를 찾았으면은 이제 밴딩 모멘트를 찾았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응력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응력값이 스텝 4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응력이 최대 응력이 뭘 넘지 않게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근데 허용 응력은 항복 응력을 뭐로 나눈 것과 같다? 안정계수로 나눈 것과 같다. 그러면 허용 응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항복 응력이 얘 재질이 300메가파스칼. 굽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극한 응력까지 가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영구 변형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메가파스칼을 뭐로? 2로, 안정계수 2로 나눠서 얼마? 150메가파스칼이 항복 응력이 되네요. 그냥 미터 단위로 하시는 게 밀리미터 단위로 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다. 해오던 대로 단위는 해오던 대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스텝 5. 어떻게? 얘가, 맥시멈 값이, 자, 업데이트를 하래요. 맥시멈 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허용 응력보다 작아야 된다? 다시 쓸까요? 거꾸로 반대로. 그래서 허용 응력보다 최대 구핍 응력이 작아야 되고요. 최대 구핍 응력은 IG분의 MB에다가 Y를 곱한 것 같다. 원형이에요. 원형입니다. 원형 단면이니까 IG 값은 64분의 파이 D 4제곱이고요. 여기에 MB에다가 Y는 2분의 D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 했으면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4, 2 지워서 32로 바뀌죠. 얘하고 얘도 지워지네요. 그러면은 파이 D 세제곱 분의 32MB.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D 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곱하기 허용 응력 32MB 이거에 3루트. 이렇게 하면은 D 값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D 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32 곱하기
최대 밴딩 모멘트는 7만 뉴턴 밀리미터.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허용 응력이 150 메가파스칼의 3루트. 예.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지요. 3루트에서 32 곱하기 7만 나누기 파이 곱하기 150. 예. 그러면은 16.8 나오네요. 8mm. 다시 말해서 D값은 얼마? 17m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를 찾으셔서 이러한 형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이번 학기에 재료역학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게 될 것 같아요. 이번 학기까지 배우는 저는 목표했었던 것들은 했네요. 물론 이거 뭐 항상 늘 욕심이지만 이것보다 더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정력학에 대한 얘기는 빼고요. 결국은 우리 재료역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솔리드 미케닉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우리 재료역학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은 1단원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인,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후계 법칙, 이렇게 나왔어요. 후계 법칙은 스트레스는 2에다가 입실론을 곱한 것 같다. 뭐 그거 외에 나오는 게 항복 응력이나 아니면은 극한 응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곡선이요. 예, 요거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정계수 이용을 해서 허용력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얘기한 게 1단원에서 한 거였습니다. 우리 기말 시험 때 1단원에 있었던 것도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에서 한 거는 액시얼 로드 축방향 하중이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 이쪽 방향으로 하중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누르거나 당기는 거. 수직응력만 나왔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수직응력만 나오고 변형률 뭐 2a분의 뭐 f에다가 l을 곱한다는 변형률, 예,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었죠. 물론 이제 부정정 구조물이란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서멀 이펙트도 있었고 등등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 상황에서 이런 수직응력이 얼마냐 그거 찾는 거가 됐었고요. 토션이죠. 세 번째는 비틀림 있을 때 이렇게 받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제가 반대로 그렸네요. 예, 여튼 이런 비틀림 단원, 비틀림 단원에서는 전단 응력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직 응력만 있었고 비틀림에서는 전단 응력만 있었습니다. 예, 전단 응력, 뭐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다가 요거에다가 mt, 요거에 r을 곱한 거, 예, 이게 전단 응력. 그래서 전단 응력 계산하시는 거 했었고요. 뭐 파워 이용해서 비틀림 모멘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거 있었었죠. 뭐 2파이 n분의 60에다가 파워 이렇게 곱하는 거였나요? 예, 이 식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4단원이 이제 밴딩입니다. 뭐 SFD하고 BMD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 단어에서 배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굽힘이 발생을 한다. 자, 얘가 보가 이렇게 구부러졌어. 뭐 얘를 이렇게 휘었어.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보가. 그랬을 때 수직응력만 있죠. 얘는 수직응력만 있고요. 수직응력은 관성 모멘트 분의 이거에다가 y를 곱한 것과 같다. 위에 바 안 해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예, 이거예요. 결국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순서로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거에 추가로 해서 얘네들의 조합응력을 배워야죠. 조합응력을 배우려면 이제 모어원이라는 거를 배웠어야 됐어요. 그러면 모어원을 배우면 이제 최종적으로 파손되는 파괴의 이론까지 배우시면은 재료역학을 다 배우신 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하진 않고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까지만 할 겁니다. 이쪽 이후로는 응용이 될 테니까요.
나중에 추후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응용까지 배우시게 될 것 같아요. 기계과 다른 학교를 간다든가 대학원을 간다든가 해서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은 미리 저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에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예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이의 간략하게 하고 그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